네, 1월 27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는 얼굴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약간 웃는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무조건적인 희망적인 사항보다도 종목과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과 종목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매일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요. 앞으로 시장 전망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오늘 저도 MTS를 보는 게 무섭고 또 우리 정현 앵커님은 아까 저쪽 구석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계좌를 보시면서.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아픔을. 그럼 맞아요. 앞으로 좀 설날을 앞두고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은데 오늘 3% 넘게 하락했잖아요. 네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3%가 아니라 뭐 5%, 6%도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종목이 3% 빠지는 것과 시장이 3% 빠지는 건 상당히 의미가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충 어디까지 빠질고 이제 제한선을 좀 어떤 지지선을 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이 정도 뭐 빠진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진다라고 더 빠지느냐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하락장을 두 개로 양분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떨어지는 시장이 있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단순 수급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IMF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먼 때가 있었고 중국, 미국 무역 전쟁 때가 있죠. 보통 굉장히 오래 떨어집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시장의 단순 수급 악화로 떨어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코로나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 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와줬고 좀 더 먼 미래로는 미국의 그 9.11 사태를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9.11 때는 시장의 하한가가 한 800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금 관련주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하한가였었어요. 근데 바로 다시 올라왔죠.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타격은 있지만 기업적인 타격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IMF, 리먼, 중국, 미국 무역 전쟁 때는 분명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중국, 미국 무역 전쟁만 하더라도 18년, 19년, 2년 떨어졌거든요. 보통 우리가 요게 어떻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 요게 약간 올라와야지.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인데 어제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와 있겠죠. 자, 여기 요런 흐름들 코로나 때 빠졌다 올라오고 고점 찍고 내려가는 요 흐름을 한번 앵커님께서 한번 기억을 좀 해봐 주세요. 똑같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인데 우리가 보통 소매 쪽은 뭐 ISM이라고 하고 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PMI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산정하진 않죠. 우리나라는 BMS라고 하나요? 철자가 좀 가끔 틀릴 때가 있어갖고 BSI 잠깐 헷갈리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진 않는데 이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국내 코스피 지수가 거의 99% 똑같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관세청이나 한국은행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강달러 시대에서 강달러만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도 원화 가치로 표현된 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강달러에서 우리나라 나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사실 기술주들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만은 미국 경기도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시
나갔던 돈이 다시 모이거든요. 네. 그런 이머징 마켓에서 투자됐던 달러들은 다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저더러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팩트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할 뿐이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뭐 오늘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내일 반등 준다.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그럼 다시 우리가 뭐 코스닥이 1000 넘어가고 코스피가 3000 넘어가고 왜라는 단서를 들었을 때 물음을 했을 때 왜 3000 가고 왜 다시 1000 넘어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통 임계치까지 빠졌다라고 표현을 가끔 하는데 저는 임계치까지 그 이하로 내려온 종목들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던 게임주들을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단에다 올려놓고 뭐 어떤 시장적인 변화 크게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떤 오버슈팅 나온 종목군들은 시장이 좋았어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게임주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고 코스닥 최상단에 있는 어떤 세 개의 업종, 바이오, 게임, 2차 전지들이 바이오는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죠. 하지만 올라갈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도 거의 이제 조금 종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많이 좀 약간 그 느낌상 그쵸?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고 게임주들은 너무 이게 밈으로 많이 올라갔죠. 뭐 메타버스나 NFT로 그다음에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대 섹터인데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 좀 힘들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작년 재작년에 성장을 했던 거를 올해 보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면 전 시장이 이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기 싫지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역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강보합, 약보합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박스권 이런 흐름들만 나와줘도 저평가고 좋은 주식들은 알아서 올라갈 걸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자가 가장 힘든 건 하락장에서 내가 손실 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손실이 나니까. 근데 상승장, 반등장 혹은 시장이 안정됐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데 내 주식은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종목 중에 그런 거를 골라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올라야 되지 이 종목이 왜 지수가 올라야 하는지를 항상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시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 저는 이런 매니저님들께서 공략주 가지고 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기준으로 공략주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뭐 그동안에 굉장히 유명했던 섹터 중에 한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좀 약간 소외가 됐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저희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뭐 가격은 우리가 이제 방송 그 전략상 무조건 시초가로 수익률이 시초가로 편입이 되니까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힘든 장이지만 앞으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뭐 내일 당장 매수가 아니라 여러분께 관심 종목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네. 온리원이요. 네. 하나밖에 없어서 소외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소외됐다라기보다는 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이 종목만 소외가 좀 요 됐었어요. 종목만? 네. 온리원과 시장에서 온리원과 원오브데이는 상당히 많은 다르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온리원이냐? 사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온리원이라는 종목 골라보면 뭐 현대차, 뭐 강원랜드,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두 개긴 하지만 네. 대체 불가 종목이거든요. 저쪽 섹터를 사고 싶어 그러면 없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종목명을 보시면 네. 그래서 온리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리원이자 대체 불가능한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실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전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 종목. 해외여행 갔을 때 보통 네. 우리가 그 글로벌 텍스 프리 일단 텍스라는 게 힌트인데요. 세금. 그렇죠. 해외 가서 우리가 이제 쇼핑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텍스 리펀드를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 그래서 키워드가 온리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무슨 이 시국에 이거를 지금 13,000명이 웃으면 안 되지만 13,000명이 넘었는데 이 시국에 무슨 이거냐. 하지만 분명히 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더 맞는 단어일 것 같은데
뭐 여행주, 항공주, 뭐 화장품주 다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서 뭐 코로나 풀리면 우리가 마스크도 벗을 거고 해외여행도 많이 갈 거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변이가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고 했었었는데 일단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내일 당장 뭐 방송상 편입은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당장 편입이 아니라 앞으로 좀 그동안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가장 조금 관심을 못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텍스 리펀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와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자회사 오늘 요 두 번째 투자 전략이 사실 글로벌 텍스 프리의 오늘 관심 종목 그냥 뭐 추천주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안주 요 종목이 상당히 좀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다 좋고 화장품들도 좋지만 일단 뭐 포함을 하고 두 개나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 설명드리면서 뭘 두 개를 갖고 있냐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자회사를 본인 그 하고 있는 일과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장 줄에서 자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읽어보면 이제 수아니 코코 통해서 이제 핑거 스토리, 네크루즈, 지니어스, 온다 패션인데 사실 뭐 온다 패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은 명품 온라인 판매 쪽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언제라고 이제 딱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글로벌 텍스 프리 해외 여행을 가면 텍스 리펀드 분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그냥 쇼핑 안 할 건데 뭐 안 하셔도 되죠. 이 온리 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수아니 코코 우리가 보통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관심 받는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여행 관련주도 있지만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아니 코코 우리 앵커께서는 뭐 샤넬 이런 거 쓰시죠? 아예 저 다 써요. 전 주는 대로 다 씁니다. 수아니 코코가 SNS 홍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네. 아마 10대, 20대 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브랜드일 네, 거예요. 수아니 코코도 역시 글로벌 텍스 프리가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네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그 IT 솔루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로그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네크루즈 치면은 로그 네트워크 관련 로그 네트워크 설명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니어스는 이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아니 코코 핑거 스토리는 이제 웹툰인데 이 핑거 스토리도 무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장 열어주실게요.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수아니 코코의 그 홈페이지인데 쇼핑몰이네요. 네.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지금 좋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쵸. 화장품이 좋으면 이상한데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주가 흐름이 너무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화장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크루즈 관련된 홈페이지인데 네. 굉장히 좋은 P2P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들과 거래를 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낯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무툰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 핑거스토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성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 블루나 이런 데보다 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굉장히 좀 매출도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장. 자, 지금 나왔던 부분에서 일단 자회사들이 성장하는 걸 한번 그래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파란색, 노란색,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 연두색 요런 부분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 수아니 코코, 핑거 스토리 요런 기업들의 성장률인데 일단 텍스 리펀드 관련돼서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지만 지금 좋을 리는 없죠. 별로입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기업들 핑거 스토리나 수아니 코코도 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일단 앞으로 어떤 그 젊은 세대들 MZ 세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핫한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건 아니지만 이 기업이
사실 브레인 콘텐츠라는 기업이 있었었는데 이름은 지금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다 이 주식들을 떠왔어요. 근데 왜 이 기업이 이렇게 뭐 크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느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약간 궁금함이 좀 약간 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이자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대안주로 관심 종목에 꼭 한번 담아보자라고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제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격은 지금보다 좀 목표가는 좀 약간 높게 잡았어요. 높게요? 뭐 높을 수도 길게?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고점이 더 높은 데가 나옵니다. 한 4,50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2,600원이에요. 그럼 4,500원이면 뭐 수익률이 7, 80%라는 소리냐? 오, 네. 저는 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코로나도 이제 지금 오미크론 굉장히 많이 확산세가 뚜렷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는 뭐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시기가 오고 그러면 뭐 4,500원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4,500원 넣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작년에도 4,500원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4,500원 손절 가격은 로스컷 2,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으로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1위에는 역시 신규 상장, 왠지 LG 에너지 솔루션. 네.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네. 마켓컬리 오늘 상장 뭐 추진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가지고 네. 마켓컬리 관련주인가 싶기도 한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2차 전지도 이렇게 자리를 했고 원전 관련주 그리고 오랜만에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안 좋은 걸로 이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라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저는 올라간 것보다도 떨어진 걸 주목을 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2차 전지 네. 파란불 켠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하나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위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59만 7천 원에 형성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서 시작하더라고요. 60만 원 출발을 보통 예상을 했는데 59만 7천 원에 출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좀 반등 나올까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이던 내일 좀 반등 줄 걸 예상을 하는데 네. 오늘 제가 아침에 9시 초반에 거래소 전체의 거래 대금이 2조 원이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1조 7천억 원이더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빼면 다른 기업들은 거의 900개 넘는 기업들 중에 3천억이고 혼자 거래소 거래 대금의 7, 80%를 혼자 마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뭐 초식에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오늘 일단 뭐 그 청약 물량 받으신 분들은 파신 분들이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에서 물린 분들은 거의 시초가에서 물리신 분들은 장중에 마이너스 25%를 한번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좀 약간 반등을 주면서 끝났는데 앞으로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주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거는 저는 이제 MSCI 편입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보통 이런 큰 IPO가 돼서 상장을 하면은 대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처음 거래일 날 무조건 팝니다. 무조건 팔고 연기금이 대부분 다 받아주죠. 일단 그게 뭐 패시브라고 할 수도 있고 액티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MSCI의 가장 그 큰 어떤 덕을 본 기업은 우리가 가까운 예로 카카오뱅크를 볼 수가 있거든요.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려면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가 유동 물량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뭐 그 물량 같은 보통 MSCI 같은 15% 정도를 잡고 그다음에 전체 시총이 아니라 유동 시총, 유통 물량의 시총이 2.7조 원 정도를 넘어야지 MSCI 편입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뭐 유동 물량 2.7조 원은 뭐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뭐 우스운 거고 유동 물량을 지금 어떻게 15%를 볼 것이냐. 사실 카카오뱅크도 어떤 특수관계 물량을 유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유동되지 않을 물량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갑론을박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카카오뱅크는 처음 상장하는 날 외국인들이 엄청 샀어요. 그래서 MSCI 조기 편입 때문에 산 거죠. 실질적으로는. 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총은 유동 시총은 문제는 안 되는데 유동 물량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8% 조금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이 MSCI 쪽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저는 그 부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언제 뭐 MSCI 편입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선물 만기일 날 결정이 납니다. 뭐 3월 1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패시브 물량이 두루 와야지만 물론 펀드에서는 시가총액 1위서부터 몇 위까지 무조건 담아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 물량이 안 들어올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큰 흐름을 한번 보여주려면은 어떤 그 MSCI 편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IPO 해서 현금을 한 10조 원 넘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ATL 링더스 다이가 한 240조 원 정도 되는데 에너지 솔루션 전 세계 글로벌 마켓 시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기업 내용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CATL은 전부 다 하죠. 모듈도 하고 소재도 하고 다 하는데 일단 셀에 집중하고 있는 엔솔이 전 세계 글로벌 쉐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40조 원과 현재 엔솔의 어떤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싸다. 그래서 MSCI 편입까지는 저는 들고 가는 걸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데 저는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고의견과 함께 MSCI 지수 편입될 때까지는 좀 홀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뭐 블랙홀 같은 존재였잖아요. 모든 걸 다 다른 빨아들이고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런 건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도 대선 후보들이 IPO 규제를 공약한 바 네,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IPO, 그러니까 뭐 단순 IPO가 아니라 이제 분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도 분할 상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절대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소액주주들 이 단체 소송이 엄청 무섭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그 시장의 꼭지를 예상을 하는 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는 합니다만은 IPO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갈 때 IPO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그냥 IPO 해버리면 LG 엔솔도 이번에 10조 원을 현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더 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훨씬 회사 입장은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원망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뭐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으로 직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컬리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고 맞아요. 뭐 지금 그 쿠팡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좋은 기업들이 국내 상장하는 건 좋지만 다른 어떤 시장의 수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시장에서 대형 IPO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뭐 굉장히 수급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규제가 될까? 그거는 뭐 공약상 어떻게 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작년 최대 매출 실적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을 이기는 네. 종목은 없다라는 말이 그쵸, 맞는 건지 네. 이렇게 네이버도 하락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고요. 반등. 네. 일단 뭐 고라는 게 여기서 뭐 사야 된다 그런 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최소한 어떤 테크니컬 바운딩, 뭐 데드캣 바운스가 일 수도 있고 테크니컬 바운딩일 수도 있고 추세 전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위쪽 방향은 가격은 한 번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원망스러워하는 게 뭐 핀테크 규제, 플랫폼 규제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뭐 네이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올해 4분기 실적은 조금 약간 실망감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올해 어떤 실적이 나올 것이냐. 물론 뭐 증권사 리포트 쫙 읽어보면 뭐 작년 대비해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는 매출이 뭐 20% 정도 뭐 성장을 할 것이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일개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의견들을 모아서 평균을 낸 거죠. 컨센서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데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네이버 이제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스토어 일본에다가 뭐 진출한다 뭐 이런 부분. 근데 네이버 웹툰 글로벌적으로 다시 또 성장한다. 다 좋긴 한데 네이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년치를 시원하게 한번 쫙 보여주세요. 한 2년치를. 2년치요? 2년치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통 가장 그 크게 와 닿았던 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실적을 갖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네이버 의 최고치가 지금 46만 5천 원이고 지금 현재 30만 원대인데 거의 50% 최고치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에 대한 메리트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 3년 연속 올라오면서 다 표현이 됐고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뭐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넘어설려면 직전에 나왔던 것보다 좀 더 큰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성장성에서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웬만큼 해서는 이게 성장률이 둔화가 됐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교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걸 당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 자체적으로 보면 임계치까지 떨어진 것 같고 큰 수익보다는 그래도 네이버를 내가 한번 갖고 있겠다. 이런 우리나라 대체 불가 종목 중에 한 종목인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대선 후에 이런 플랫폼 규제들 좀 약간 풀리면서 그때 한번 노려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임계치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이버가 현금 배당을 결정했잖아요. 주당 네, 150원. 501원. 501원이에요? 네, 501원.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네, 기술주의 배당 정책은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주식 중에 귀족 배당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기술주 중에 귀족 배당주에 들어가는 기업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일단 뭐 기술주들은 배당을 하지 않고 뭐 그걸 재투자해서 오히려 주가로 보답을 한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도 워낙 좋았고 배당을 500원 정도 지금 30만 원인데 500원이면 사실 뭐 이게 별로 기별은 안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 나 그거 뭐 몇백 원 안 받아도 되니까 한 주당 그냥 니네가 투자를 더 해서 주가로 나한테 보답을 해라. 맞아요. 사실 이게 주주 입장에서 훨씬 더 좋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이 주식이라는 원론적인 이론에는 절대 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 더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머지는 배당 주고 나머지 현금은 이제 자사주 매각 한 후에 소각이라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주가 흐름에 더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배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돈 버는 기업이 당연히 배당을 줘야죠. 주식이라는 게 배당을 목적으로 생긴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네이버가 올해 들어갈 돈이 좀 많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not bad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ot bad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5위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아까 2차 전지 네. 이야기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고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내일 반등 나올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빨간불 켜다가 그러니까요. 밀려갖고 좀 약간 반등하고 밑꼬리 달고 끝났는데 에코프로 BM 주주분들이 이게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착각까지는 아니고 이게 뭐 어떤 불이 나서 혹은 아니면은 뭐 내부자 거래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조금 더 떨어졌을 뿐이고 속도가 빨랐을 뿐이지 뭐 LNF나 뭐 첨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 흐름은 거의 그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뭐 화재 관련돼서 에코프로 측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물론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없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화재 관련돼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하는 이 드릴
전동 갖고 다니는 휴대용 드릴에 들어가는 조그만 배터리 딱 끼우는 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자 거래 관련돼서 시가총액 1위가 분식 얘기가 나고 2위가 내부자 거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시선적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일단 많이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가장 중요한 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저는 뭐 싸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른 기업이라고 했다라면. 근데 2차 전지를 갖다 붙이니까 여기서 이제 멀티플을 잘 주는 거죠. 시장에서. 정리를 하면 그 의견이긴 한데 작년보다 올해 에코프로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뭐 공장 증설을 막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겠지만 떨어져서 뭐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섣불리 손 안 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10위권에 위치한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성장성 부각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내일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의견 드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시장 떨어졌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위에서는 좀 약간 밀려 있죠. 네. 일단 애플이 아니라 이제 폭스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사실 실제로 애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애플은 원래 벤더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벤더들을 하나를 두진 않거든요. 절대 하나를 두진 않습니다. 경쟁도 시키고 물량이 하나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 그 기판 같은 경우도 BH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개를 같이 줬듯이 근데 폭스콘, 애플 핸드폰을 만드는 폭스콘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솔벤더입니다. 솔벤더. 그러니까 뭐 벤더가 하나밖에 없는 얘네 아니면 이 기업 아니면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기업과 같이 봐야 될 기업인데 MC넥스라는 기업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MC넥스요? MC넥스 갖고 계신 분들은 하이비전을 관심 종목 등록시켜 놓고 아니면 그냥 한 주만 산다든가 하이비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MC넥스를 뭐 한 주만 산다든가 아니면 관심 종목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 얘기 때문에 이 하이비전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큰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 보면 요즘에 핸드폰의 구식이라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핸드폰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요즘에 카메라 보통 뭐 4개 렌즈가 그러니까 눈이 3개 있고 막 4개 있고 4개, 5개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듈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어떤 고난이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검사 장비 하는 입장에서는 뭐 하이비전을 역시 뭐 검사 장비 쪽에서는 대체 불가 종목이죠.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많이 올라갔으면 사실 좀 약간 불안했을 텐데 사실 한 몇 년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조정을 깊게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좀 길게 롱텀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고 의견과 함께 항상 MC넥스라는 종목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바라보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일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분 좋게 빨간불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 10개의 종목들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그렇죠. 할게요. 오늘 네. 시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골라주실까요? 네, 서울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있고요. 세원 6,000원에 14%. 기아도 있습니다. 기아의 전망. 기아 잠깐 한번 볼까요? 기아. 네. 하락장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상승으로 버텼습니다. 네, 상승장에서 전망-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기아 한번 보면 뭐 현대 대비해서 기아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좋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 뭐 현대 대비해서 현대는 이제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낸다라고 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좀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일단 판매 대수를 늘리는 상황인데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요 정도 버텨주고 요 정도 실적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풀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뭐 제가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나와 있는 재료들로 보면은 분석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는 자동차 반도체가 계속 부족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자동차가 많이 팔려갖고 부족하면 괜찮은데
예전에 코로나 때 자동차 안 팔릴 걸 예상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물량을 조금 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라인을 다 줄여버렸거든요. 그걸 뭐 물량 뭐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다시 늘려야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거든요. 반도체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자동차 반도체는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 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기아 자동차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에서 못 올라가는 것도 좀 섭섭하지만 하락장에서 네. 버텨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단기간 보지 마시고요. 전기차 시대 보시고 좀 약간 롱텀으로 갖고 오는 전략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